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1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죠. 어제 조금 단타 들어가려던 게 마음대로 잘 안 되긴 했지만 손해를 본 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흐름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은 흐름이 체크를 해볼 것들이 있긴 하고,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은 관점의 폐기, 요 부분이 조금 핵심 내용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조금 배우는 게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순서대로 지난 관점, 매매 대응, 관점의 폐기, 단기 관점까지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관점은 크게 결국은 수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 상태고, 2파가 더 나오면 수직 상승을 할 거라고 보이고, 그 시기는 아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12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무난무난하게 간다면 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대응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매가 조금 마음대로 깔끔하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손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바닥 다져주는 그림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여기서 롱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반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불타고, 여기에서 조금 여기 추가 조금 날리고 나머지 홀딩하고 있었는데 깨버렸어요. 좀 더 익절 날릴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한 20% 정도 불탔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던 것들이 여기 내려오고 불탔기 때문에 여기 최종 로스가 터지면서는 똔똔 그냥 본전치기 한 수수료 정도가 나갔으려나요? 아니면 본전치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면 수수료 정도 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요게 약간 플래그가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방에다 말씀드렸는데 좀 더 끌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덜 끌리고 바로 내려와서 그냥 깨져버린 형태로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벽에 롱은 못 잡았습니다. 롱은 못 잡고 여기에서 숏치고 분할익절하고 로스 터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숏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숏 재진입한 상태로 있는 상태고, 약간 내렸을 때 여기서 반익절 나갔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됐고, 여기서 만약에 로스가 터진다면 여기는 수수료 세이브까지 된 본전 정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준으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체크해야 될 거는, 자, 어제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거 역시나 저는 여기 하단까지는 정추세 숏으로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관점이 A, B, C, D, 2파로 수렴이 그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추세가 숏이다. 그래서 아직 제 기준에서는 정추세가 숏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롱을 받을 때는 역추세라고 생각하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시드를 쇼부를 거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여기에서 들고 있는 숏 잔량은 현재에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추가 익절을 안 날렸어요. 제 매매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반등 주고 불탈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불탔는데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면 재평단을 한참 지나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멘탈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전 초보 때부터 이게 멘탈 관리가 잘 안 돼서 습관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 시스템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숏을 갖고 가서 충분히 많이 먹었지만 한파동이 여기서 마무리됐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완익을 날리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난 여기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하고 완익을 날렸을 때 반등 살짝 주고 다시 빠지면 포모가 와요. 근데 여기에서 잔량을 좀 들고 있으면 그래도 포모를 좀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반등 줬을 때 제가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숏을 재진입했어요. 왜? 저는 한 발 더 빠질 거라고 보니까. 여기에서 재진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재진입을 했는데, 재평단을 지나쳐서 올라가면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볼까라는 생각, 제 기준에서 아직 깨지지 않았을 때 조금 더 버틸 때 멘탈이 조금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뇌동을 초보 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갖고 있는 숏을 조금 잔량을 유지하고 있다가 올라왔을 때 제 타점에서
숏을 칩니다. 숏을 치잖아요. 근데 좀 더 올라와도 여기에서 잔량이 있기 때문에 숏 평단이 한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요만큼 기다리는 동안에는 멘탈이 안 나가죠. 제 평단을 안 건드리니까. 그리고 제 평단을 살짝 깨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이만큼 버텨야 돼. 제가 완익을 하면 수익은 더 좋겠지만 여기서 이만큼 버티는 거랑 여기서 요만큼 버티는 거랑은 멘탈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타점이 100% 각질과 정수리를 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위해서 조금은 남겨두는 편입니다. 보통 10에서 20% 정도는 남겨둡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뭐 완익을 하면 수익 완전 극대화가 되겠지만 극대화를 못하더라도 제 멘탈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포모도 참을 수 있고 평단 보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저만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은 숏은 현재에도 홀딩 중입니다. 요건 뭐 소소한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 방식이고 이게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참고해 보시고 그 안정감을 한번 느껴보시면 아마 이후에도 그런 식의 어떤 본인만의 방식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자, 일단 오늘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관점의 패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점의 패기, 오늘 제가 이 관점의 패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려고 아직 제 차트에는 반영시키진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기존에 저는 이전에 이 큰 수렴을 보기 전에 관점이 어땠냐라고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복합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W, X파, Y파 삼각 수렴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파하고 상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Y파. 근데 처음에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작은 수렴의 케이스도 하나 있고 큰 수렴의 케이스는 있다. 근데 지금은 우선적으로 작은 수렴의 케이스를 상정하고 생각을 하겠다. 아직은 큰 수렴의 케이스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고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왜 나중에 생각하라고 했냐라고 하면 우선은 이러나 저러나 돌파가 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작은 수렴의 케이스를 생각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게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임펄스가 아니더라도 눌림 적게 나오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돌파가 나고 있는 롱 상황에서는 아직 그걸 논할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여기서 강세 조정하고 쭉 뽑은 다음에 또 강세 조정을 쭉 뽑으면 사실상 어쨌든 여기가 돌파가 나면서 임펄스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행성으로 만약에 카운팅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2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이게 1파 이렇게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찐 3파가 가던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건 언제 생각해야 되냐? 두 번째 시나리오, 큰 수렴의 시나리오는 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살린 시점, 큰 수렴, 이제부터는 큰 수렴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시점이 요쯤이었어요. 이유는 처음에 올라올 때 임펄스가 깔끔하지 않다는 거에서 좀 찜찜함을 느꼈는데 이만큼 많이 되돌린다는 거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다 싶으니까 작은 수렴을 고집할 게 아니라 큰 수렴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제는 이쯤 되었을 때는 고려하고 매매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부터는 저는 오히려 큰 수렴의 방향으로 하단까지 다시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겠지만 큰 수렴의 하단을 만들러 갈 거라고 판단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 다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전 영상들을 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큰 수렴을 이 작은 수렴을 이제 폐기해야 될 때가 도래되었어요. 그 기준이 이때 지금 많이 내려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이 애매하고 임펄스로 보이지 않고 많이 되돌렸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수렴을 폐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언제 폐기를 하냐라고 하면,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깨졌을 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자,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저는 작은 수렴이 진행되는 케이스에 대한 필수 조건은 A파, B파, C파, D파, E파로 카운팅했기 때문에 E파 후 돌파가 났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임펄스 1파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1의 1파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자체가 그냥 큰 3파 내부에 있는 1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든 어쨌든 여기는 2파가 종결이 난 시점, 2파가 종결이 난 자리는 임펄스의 시작이에요. 그죠? 신규 파동의 시작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신규 파동의 시작점을 훼손하는 경우는 임펄스에선 나올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 절대 조건, 엘리어트 파동에 보면 임펄스 절대 조건이 1파의 시작점을 2파가 모두 되돌릴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1파의 최저점을 2파가 모두 되돌리는 경우는 이거는 임펄스가 아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절대 법칙을 만들어서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 작은 삼각수렴이 돌파가 났고 이제 찐반입니다 라는 게 폐기 관점이 되는 기준은 여기를 이탈할 때, 이 여기를 침범할 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여기를 아무리 되돌렸어도, 많이 되돌렸어도, 뭐 저희가 막 많이들 쓰시는 886 이런 자리까지 되돌리거나 심지어 99.9%까지 되돌려도 여길 침범하지 않는다면 원칙상 아직 3파를 쏜다라는 전제가 폐기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폐기의 시점은 여기가 된다 라는 거죠. 여기 저점을 이탈했을 때 그 관점은 폐기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2파라고 판단했던 저점이 훼손되는 순간 지금 지우지 않았던 작은 수렴은 완벽히 폐기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관점의 폐기가 일어났고, 그러면 이제 작은 수렴은 케이스에서 없는 거기 때문에 큰 수렴만을 기준으로 매매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보시면 앞으로 여기까지는 저는 우선 간다고, 하단 어딘가에서 멈추긴 하겠지만 이 하단 수렴의 하단까지는 어딘가에서 멈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큰 범위의 하락이 나올 거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매매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픽스 되어 있는 하단으로 간다라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만 매매를 할 텐데, 그 기준으로 보고 단기 관점을 판단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왜 이 작은 삼각 수렴을 이제 아예 배제하고 폐기하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가 하는 브리핑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이겁니다. 저는 여기가 B파라고 판단했어요. 그죠? A 진행 중 B파거나 혹은 메이저 B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 메이저 B파가 되면 A, B, C로 한 파동으로 끝날 거고요. 그쵸? 만약에 이게 마이너 B파면 A, B, C 빠지고 A, B, C 반등, 그 다음에 A, B, C가 빠지는 메이저 B파가 이게 되겠죠.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메이저 B파인지 아직 이렇게 끝날 건지, 그러니까 메이저 B파가 되려면 A, B, C로 한 발 더 빠지고 큰 범위에서 한 파동으로 끝나야 할 거고, 만약에 A, B, C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 B파면 요렇게 한 파동 끝나고 B파가 하나 더 나오고 요렇게 빠져야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원래 그전에는 저는 마이너 B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이저 B파라고 생각했어요. 메이저 B파라는 건 A, B, C로 진행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 나온 게 아닌가. 왜냐면 요거 좀 괜찮은 모양이었거든요.
요렇게 빠진 게. 그래서 저는 여기 A파 다 나왔구나. 그러니까 C에 A파가 다 나왔구나. C에 B를 노리려고 여기서 롱을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롱 힘이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 빠졌어요. 자,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이게 B파일 수도 있겠다, 마이너 B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오지 못한다면 그대로 이렇게 와장창 하고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방에다가는 말씀드렸던 게, 이전에 앞전 매물대를 끌고 와서 표기해드린 게 요런 라인이었어요. 요 정도 매물대. 그래서 한 58 초반대까지는 빠지지 않겠나, 58 초반대부터 57 후반대까지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좀 미달이 나면서 아침에 멈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 멈추고 지금 좀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하는 게 A파, B파, 이게 메이저 B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이건 좀 감인데, 이게 좀 뭐 아주 명확한 근거는 아니라 가지고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차트 좀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보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다 애매한 부분인데, 이런 주요 매물대에 걸리는 반등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범위의, 그러니까 마이너로 카운팅 한다기보다는 A파 중에 B파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보통 B파로, 이 진짜 좀 이 구간 내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메이저 B파일 가능성이 경험상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여기에 반등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나올 거냐로 판단할 때 아마 여기는 못 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에는 결국은 A, B, C로 이렇게 빠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B파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숏을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좀 어렵나?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경험상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냥 결론만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결론만 정리를 하면 여기는 큰 파동의 B파일 것 같다. 그래서 C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지금 한 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긴 해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직전 저항대까지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여기에도 중요한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작은 봉으로 볼까요? 작은 봉으로 보면 아마 한 요 정도까지, 여기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매물대고, 제가 잠시만요. 제가 이건 지금 방송용 좀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방송용으로 한 거고, 이게 제 본 차트인데, 본 차트 보시면 지표 좀 크고, 자, 본 차트 보시면 제가 원래 이 매물대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 매물대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올라올 때 연장해서 그어봤더니 여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브리핑 중에 내용에 여기에 올라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런 식으로 이게 C의 A파인 거고, 올라와서 한 요 정도에서는 저항 받지 않겠나. 그렇다고 보면 규모가 크게 보면 흐름을 보실 때 요렇게 A파, B파, C파가 가는 와중에 C파가 가는 와중에 A, B, C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단기 관점의 가장 메인 관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자리 정도나, 아니면 뭐 좀 올라오면 한 요 정도, 한 62,000 초반대 정도, 두 자리 정도 보고 있다가 올라오면 저는 다시 한번 숏을 칠 생각이다. C파 진행으로 보고 A, B, C 형태로 한 발 더 빠지지 않겠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방송 차트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두 가지 3번과 4번을 한 번에 동시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작은 수렴으로 보고 있었던 건 이 2파의 저점이 깨지는 순간 폐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수렴의 생각은 아예 접어들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해 보이는 큰 수렴의 형태로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할 건데, 그렇다고 보면 단기 관점으로는 형태로 봤을 때 여기가 비파라고 메이저 비파라고 보인다. 그래서 한파동으로 아마 저점까지 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반등을 주더라도 한 발 더 이대로 빠지는 게 무난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매물대, 단기적으로 주요 매물대는 여기 어제 걸렸던 한 61,200대 정도의 자리가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온 한 62,000 초반대 정도까지 두 자리 정도를 생각하고 올라온다면 저는 눌리면 롱 받을 거거든요. 눌리면 롱 받아서 여기나 여기쯤 반응하는 거 보고 여기에서 잡고 있는 숏 홀딩을 한 상태에서 추가 숏을 치겠다. 그래서 이 하단부까지 한번 끌고 가보겠다. 이게 제 가장 단기적 상황에서의 메인 매매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 2파 침범이 되면서 작은 수렴이 폐기되었다는 부분들 이해하시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관점 수정하시고 하실 때 되게 기준 잡는 게 애매한데, 그 기준만 잘 잡으면 매매하실 때 좀 편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 안 되시면 몇 번 돌려보시더라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매매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뭐 한 22분 정도 되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저희 카톡방 그리고 텔레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